안녕하세요.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강간살인범이 된 고우 정원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강간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38세에 옥에 들어가 모범수로 가석방이 되기까지 15년 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순이 다 된 나이인 77세 강간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후 무려 39년 만에 그 누명을 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어버린 고 정원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막힌 이야기는 2013년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어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어들일 정도로 흥행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인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방영이 되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300만회 넘게 조회될 정도로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그토록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의 기구절창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사독재의 서슬이 펄었던 1972년 9월 강원도 춘천시 우둔동에서 관내 파출소장의 9살 딸이 성폭행을 당한 뒤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으로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여긴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치안본부장을 불러 불호령을 내리며 열흘 안에 잡으라고 시한부 검거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화방을 운영했던 38세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입니다. 정원섭 씨의 옆집 아줌마는 당시 집안일을 도와주다 그의 속옷에서 핏자국을 발견했다고 했고, 만화방 여종업원들은 정원섭 씨에게 그간 성폭행을 당해왔으며 사건 당일 피해 어린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섭 씨의 아들 재호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하늘색 연필이 자신의 연필이라고 말한 것이 정원섭 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범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 일명 통닭구이, 비행기 태우기 등 갖은 고문을 받은 정원섭 씨는 범행을 인정하는 허위 자백을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섬난 여론과 국가의 압력 가운데 그의 재판은 이미 유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원섭 목사님은 훗날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수사하면 누구도 강간살인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범인이 아니라는 과학적인 그 증명은 감춰버리고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한 증거만 자꾸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살인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정원섭 씨는 이렇게 억울하게 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최종 선택되어졌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그렇게 투옥이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으며 가족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한 언론 채널에서 정원섭 씨는 그때 그의 부인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마을에서 야만도주할 수뿐이 없었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딸린 아이 4명, 자기까지 5명, 먹여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숟가락 하나 못 가지고 애들 손목만 잡고 밤중에 야만도주 해가지고 소양강을 건너 도망 나왔어요. 동네에서 난리니깐요. 애들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갓난쟁이 안고 큰애들 손목 잡고 도망 나온 거예요. 몸뚱이만 빠져나왔어요.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결국 그가 모범수가 되어 석방되기까지 무려 15년 2개월이 흐른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이후 그는 누명을 벗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던 소녀들이 경찰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거짓 증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초 목격자는 현장에서 본 연필이 하늘색 연필이 아닌 노란색 연필이라고 법원에서 진술했으나 오히려 그는 위증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2년 동안의 검토와 심리 끝에 2001년 10월 법원은 30년 만에 진술을 번복한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당하였습니다. 낙심했던 그는 2005년 출범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다시 희망을 걸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살해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었는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 범인의 혈액형이 정 씨의 혈액형인 B형이 아닌 A형으로 확인됐다는 기록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찰과 국과수 그리고 검찰은 정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7년 사법부의 재심 권고 결정을 받아냈고 2008년 11월 재심 재판에서 정원섭 씨는 드디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8순이 다 된 나이인 77세로 강간살인범으로 낙인 찍힌 지 무려 39년 만에 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 씨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9억 6천만 원을 받았으나 그간 옥살이와 소송으로 빚만 남은 정원섭 씨에게는 터무니없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2012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고 마침내 2013년 7월 26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2014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소멸시효 기간이 10일 지났다며 1심을 뒤집고 정원섭 씨가 한 푼의 배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으로 받아들여왔던 법원이 2013년 정원섭 씨의 2심 진행 중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축소하면서 형사소송 확정일로부터 이 기간이 10일 더 지났다는 것이 그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결국 정원섭 씨는 국가로부터 한 푼의 민사보상도 받지 못한 채 2018년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2021년 3월 28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나도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이 안타까운 정원섭 씨의 스토리는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와 국가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내리는 합의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하고 반추해야 함을 절절하게 고합니다. 우리는 여론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작되어지고 반인권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던 이 사건을 군사독재 시절에나 발생했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국가가 그 배상을 피하기 위해 재판 기간 중 소멸시효의 기간을 뒤엎은 사실이 너무나도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건들과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선거 기간에는 상대방의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흑색 선전과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루머들이 판을 칩니다. 언론은 특종을 잡아내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된 사실 검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쏟아냅니다. 2004년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소의 쓰레기 만두 사건은 피땀을 들여 이루어왔던 자영업 사장님들의 사업과 그들의 생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한 사장님을 한강투신으로 내몰았던 마녀사냥으로 드러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15년간의 옥살이, 재판기간 중 소멸시효 변경을 통한 민사합의금 기각 판결 등의 너무나도 쓰디쓴 고 정원섭 씨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득권의 세력, 각종 이권, 오도된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보고 진실된 가치관으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부동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요청하게끔 합니다. 자유부동적 지식인이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떠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일까요? 자기가 속한 시대, 국가,
집단, 종교,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분, 당파, 성별, 여론, 사회적 위치 등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과 냉철한 판단 기준으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떠서 움직이는 지식인을 말합니다. 오늘날 과연 이런 지식인들이 존재할까요? 정치 세계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치열하게 정의를 다툽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진짜 진실은 가리워진 채 프레임만이 남습니다. 프레임 몸싸움입니다. 진실이 이겨야 하는데 현실은 더 강한 힘을 가진 프레임이 이깁니다. 결국 진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더 강한 프레임만이 남아 진실은 거짓 프레임의 갇힘을 당하고 결국 삼킴을 당합니다. 피해는 오직 갇히고 삼킴을 당한 자의 것이 됩니다. 2025년 3월 28일은 그의 추모 4주년입니다. 시한부 검거령과 거짓 프레임에 갇혀 너무나 안타깝게 저 하늘로 간 그의 삶을 반추하며 우리는 우리의 사회에 대한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프레임에 갇힌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정명석 목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시간 관계상 추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